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는 유독 맞대결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자들이 타협해 나간다면 복승은 쉽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다소 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경주는 아무래도 김희준하고 전원규의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낸다면 아무래도 김범수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김희준이라든지 전원규를 견제 나가면서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경주는 인찬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아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병아가 상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남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아가 상남팀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인천은 박병아가 아닌 김포팀이죠. 문희덕과 연합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는 박용범과 정정규를 중심으로 타협과 맞대결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때 낙차 사고로 인해서 운 좋게 정정규가 2차권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득점만큼 정정규의 기량, 득점을 선수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박용범이 정정규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류재민과 협공을 펼쳐 나가면서 정정규를 결합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정정규보다는 류재민과 박용범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용범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경주는 깝깝합니다. 신은섭과 성낙성의 우승 다툼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성낙성 결승 가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오랜 공백기로 인해서 예전 같은 추입발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섭도 한동안 고전했다가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극저배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은섭이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낙성의 고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전원규하고 김희준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요즘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원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행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전원규가 시속감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희준이 조봉철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김희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원규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도력을 발휘 나갈 김범수가 전원규를 인정하느냐 김희준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세종하고 동서울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세종이 금정팀 앞에서 땡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 오면 김희준도 전원규에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투지가 넘치는 김희준이냐 다양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전원규를 놓고 고민해봐야 상황이란 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쌍복 승부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쌍복 견주권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범수가 이성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홍희철이 때려주고 김범수가 짧게 가져간다면 김범수를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가 버텨내기보다는 2번 머리냐 1번 머리냐 동반 입상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전원규 머리 쪽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6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하고 홍희철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고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홍희철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요즘 인치환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발휘해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전성기보다 더 높은,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인치환 강축인 것 같습니다. 인천이 과연 과거 고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아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포팀 문희덕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갔었던 5번과 1번입니다. 얼마 전에도 두 선수가 협공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병하가 달리거나 인천이 박병하를 앞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병하를 중심으로 박병하가 지금 고향이 아닌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진영, 강진남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인천은 기다리질 않죠. 문희덕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도 상남팀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기량이 좋지 못해요. 박병하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생보다는 아무래도 인천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 박병하가 때리고 인천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배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쪽에 우선하시되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병하가 어설프게 상남팀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인천은 기다리질 않죠. 문희덕 달고 쏴버려요. 5번과 2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5번과 1번 쪽에 5번하고 1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심은 5번과 1번 과거 고향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 들어간다면 5번, 1번, 1번, 3번은 깔끔하게 5번, 1번, 2번, 3번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 1번, 2번, 3번 경주권 5번, 2번 5번, 1번, 2번, 3번 경주권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최동현 아무래도 상남팀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인천은 문희덕 달고 쏘죠. 최동현이 후미권 받아가기만 하면 돼요. 5번, 2번,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5번, 1번, 2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박영범과 정종규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정종규가 지금 득점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실격도 당했었고 실격당한 경주에서 제가 좋은 배당도 안겨드렸었는데 일단은 정종규가 득점이 높은 이유가 그랑프리 때 낙차 사고가 있었었죠. 그 점 때문에 정종규가 낙차 사고를 피했어요. 운 좋게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만큼 정종규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류재민이 없다면 박영범은 정종규 뒤를 마크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재민이 있기 때문에 박영범은 류재민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래저래 정종규는 이들 사이로 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영범하고 류재민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류재민, 박영범, 정종규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힘을 쓰면 박영범이 류재민을 몰고 와서 짧게 따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높다고 정종규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 득점 높다고 다른 선수들도 득점만큼 정종규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영범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4번과 6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재민을 몰아가서 쭉 펴나가는 4번과 3번 정도는 4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류재민이 때리는데 정종규랑 박영범이 서로 싸우다가 류재민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머리치게 된다면 김원종도 직전에 직선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3번하고 7번, 3번하고 2번이나 3번하고 2번이나 3번하고 7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쌍복 승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4번과 3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4번, 6번, 3번 단연독보입니다. 4번, 6번, 3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유재민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이번 편에서 정종규가 머리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6번, 4번 7번 정도는 3복승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재민 때문에 박영범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과 6번 쪽에
3번과 2번은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신은섭하고 성락송의 눈치작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락송은 직전 회차 결승도 못 갔습니다. 오히려 취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취입당하다 보니까 3차권 밀려나면서 결승까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신은섭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다소 좀 부진했었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빠르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두 선수가 타협과 맞대결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 기량만 놓고 본다면 성락송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공백기로 인해서 파업을 했었던 성락송이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상금은 획득한 신은섭, 아무래도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성락송보다는 신은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신은섭이 성락송을 완벽하게 견제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인 타협인데 성락송이 신은섭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은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태호가 연합도 가능하죠. 김조가 앞서 나서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성락송보다는 신은섭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3번과 5번 쌍복견주권 쪽에, 3번하고 5번 쌍복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김주호가 힘으로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호가 끌어내서 성락송 괴롭혀 나간다면 요즘 성락송 몸싸움이 안 되죠. 3번과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3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쌍복견주권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3번과 4번은 차선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요, 4번, 5번, 3번, 5번, 4번이 3번, 5번, 4번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호도 이런 편성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선행감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동서의리기 때문에 김주호가 때려주고 신은섭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성락승도 추입은 가능한 것 같은데 젖히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주호 3차권 버티기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셔서 보신다면 쉽게 경주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시면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똑같은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 상당히 어렵다는 점,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해달라는 말씀, 이변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